자, 나의 정체성 탐구 제 3강 시간입니다. 오늘의 큰 주제는 누구 물음에 물어볼 때와 누구라는 낱말의 뜻매김입니다. 물어볼 때라는 말은 물어볼 만한 곳,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물음을 내가 스스로 묻고 있다면 아마 그 물음을 물어보는 곳은 나 자신이겠죠. 그런데 아마 이 물음을 물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묻는다는 것이고요. 물어보는 사람이 나에게 물어봐도 내가 그 답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묻는 것인 한 나 자신에게 물어본들 내가 제대로 대답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마 모른다는 이 자각, 스스로 깨달음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나에게도 계속 물을 테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볼 테고 또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누구 물음에 대해서 먼저 체계적으로 물어본 사람 또는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좀 있고 또 나를 소재로 한 문학 작품들 또는 예술 작품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20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우리의 믿음 체계로서의 으뜸 가르침, 종교라는 것이 있죠. 문학 작품 또는 이런 책 그리고 체계적인 논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하나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 스스로에게 비춰볼 수도 있지만은 뭐 나도 많이 20년 이상 또는 저 같은 경우라면 50년 이상 스스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그 삶이라는 거울에 스스로를 비춰보면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반성 능력이라고 하죠. 되비춰보고 되물어보는 능력. 스스로 쌓아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걸 잘 갈무리 하신다면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분명 우리는 이 물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물어볼 때를 한번 정해보라 그러면은 난 잘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을 하게 돼 있어서 남에게 어른에게 또는 보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역시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네. 또 심지어 야 네가 누구인지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라고 힐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볼 만한 곳은 적어도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 무엇인지를 또 살펴보아야 될 텐데 그 무언 물음보다는 이제 나는 삶을 살아가는 놈이다 라는 뜻에서 사람의 어떤 그 삶이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들은 좀 올려드릴 텐데요. 좀 내용이 압축돼 있고 또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물들을 좀 정리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긴 어려울 텐데 제가 녹화가 되는 이 장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이것을 이제 되새겨 볼 수가 있을 테니 제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이 강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4개의 비디오 클립으로 짜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강의에서 아주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태어나면 울음을 울게 됩니다. 신고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가족 간의 첫 만남이 될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꿈틀거리는 이러한 꿈틀 정도로 안녕하고 인사를 나눴다고 한다면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목소리가 트여서 이제 소리로서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인사라는 말은 사람의 일이란 뜻입니다. 인사, 안녕이란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 삶의 궤적에 이제 따라서 온갖 이제 정보들을 뇌 안에 아로새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로새김이 바로 기억한다는 것인데요. 한데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게 무엇이지 하는 이 물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아이를 길러본 경험에 의하면은 말을 배울 때 이미 아이들은 물음을 함께 배우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물음은 아마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묻게 될 것입니다. 아마 사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을 꼽으라 그러면 물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온다. 저는 이렇게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름대로 혼자서 살아가는 이 삶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고민하는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멋진 세계로 나아가고 싶은데 준비는 안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현재 이렇게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 있기도 싫고 이런 방황의 시기가 좀 찾아오게 됩니다.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은 내 안에 이렇게 수많은 나의 모습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나의 나됨 또는 나다움 이런 것들 찾아 나가는 누구 물음의 어떤 그 길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본 건데요. 자세히 나중에 내려받게 하셔서 살펴보시면은 흥미로운 부분들이 발견이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떠올라지게 됩니다. 아마 이런 물음 속에 시달려 본 사람은 마지막 대답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부버란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내가 바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의 총체입니다. 아주 쉬운 답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날마다 바뀔 수 있고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결국 관계로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어쩌면 이미 출발 단계에서 이미 좌초된 그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관계 속에서의 나를 찾는 이 작업은 한편으로는 잠깐 뒤로 밀어두시고 이제 본래적으로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구인지를 머리로 생각하는 시기로부터 이제 몸과 마음을 한데 아우르는 그리고 가족과 모두를 한데 아우르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 또는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잠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줄 이제 오늘 첫 번째 제 1부의 그 강의 내용 핵심은 삶이란 무엇인가요? 라는 겁니다. 이 강의를 제가 한 번은 한 학기 내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오랜 연구를 하긴 했지만은 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묻기 쉬운 그런 물음이기도 하죠. 사는 게 뭐야? 왜 사는 거야? 이렇게 쉽게 물을 수는 있는데 그 물음에 대한 체계적인 대답을 하기는 그만큼 또 어려운, 쉬울수록 어려운 이런 물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냐, 물어볼 때를 찾는 것이니까 물어볼 때가 바로 사람이다. 그럼 사람이 또 누구냐, 무엇이냐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겠죠. 뭐 그 정도 한해서 짧게만 대답을 좀 제가 마련해 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도 물어볼 때로서의 사람, 또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 결국 이런 데다 우리는 물음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방식이 우리말로서 스스로 그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이 제가 평생 해오는 저의 철학 길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삶에 살다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라는 것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빛을 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촛불에 불을 붙이면 초가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는 것이죠. 자, 사름이라는 것은 태움입니다. 태움이라는 것은 타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동차를 타게 해주는 거,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 그 불꽃은 촛불 안에 있는 그 불꽃은 무엇을 태워주는 것일까요? 이렇게 몸으로 굳어있던 그 초로 굳어있던 그 물질을 빛으로 또는 두 가지 따뜻한 볕으로 바꿔주는 것이죠. 옮겨 날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태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이 몸 안에 우리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DNA 생체 시계는 우리의 유전자의 자기 복제의 시간을 조절하는 시계입니다. 이 생체 시계를 통해서 우리 DNA가 풀리고 다시 재조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는 노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에너지를 태워서 그걸 통해서 생각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산소호흡을 통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게 됐고,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호흡을 포기함으로써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 오랜 세월을 살 수 있는 이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요. 사람은 그 세포 안에서 이런 공장이 있어서 에너지를 내는 산소를 통해서 빛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으로 불 태우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열이 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몸은 근본적으로 이 세포들 하나하나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연소 작업, 불 태움의 과정을 통해서, 사름의 과정을 통해서 물질을 빛과 볕으로 우리 에너지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는 과정, 이것이 일단 사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어진 어떤 그 물질을 빛과 볕으로 바꿔내는, 태우는
옮겨 나르는 과정이다.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사름으로서의 이제 그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멸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적인 경과를 통해서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그런 활동, 움직임을 통해서 움직여 나감 또는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움직임과 해 나감이라는 두 가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내게 됩니다. 이런 해내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 일들이 쌓여 가지고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죠. 그 결과물들을 우리는 크게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계 안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사름의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름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들, 작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나의 성적도 하나의 작품이고 기록으로 남는다면 또 내가 읽어놓은 우리 집, 건물도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맺었던 관계, 이것들도 이것이 고정불변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이 관계, 문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안정된 지속 기간을 갖는 한 이것을 모두 우리는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의 세계를 지어나간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어나간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라져버리고요. 어떤 것들은 이제 남아서 다음 사람들에게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전통이죠. 이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부모에서 아들, 딸에게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세대에서 세대로 또는 다른 쪽으로 전파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작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클 수도 있고 또 내리다지로 이어줄 수도 있고 또 옮겨줄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도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사름이라는 기본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물질적인 것들, 문화적인 것들, 문명적인 것들, 제도적인 측면들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그 안에서 누리지만 나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이웃도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사름이라는 것 위에 이렇게 누림이라는 또 다른 단계로 하나 더 이제 겹쳐 쌓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가지 과정, 사르다라는 불태움으로서의 과정과 하나하나 지어나가는 과정을 합쳐서 살에다 리을을 붙여서 살음이라는 동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름이라는 것은 사르다라는 불태움과 지어나감이라는 것이 함께 합쳐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름과 살음이 합쳐져서 하나의 역사, 세계를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삶이라는 것이 바로 어딘가에 나아지게 되는데 이 삶이 나아진 자리,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이 글을 미리 올려드렸었는데요. 잘 읽어보신 분은 나라는 말은 나타라는 동사에서 왔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나타라는 것은 히읗은 하늘을 뜻하는 영역이라고 아마 재밌게 읽으셨을 겁니다. 나타라는 것은 하늘이 준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삶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하늘과 땅과 같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래서 검다라는 것은 깊은 곳을 뜻하는 것인데요.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모든 것이 한데 아울러져 있는 가장 깊은 곳, 이것이 검음입니다. 이걸 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감, 곧 우리말로 신에게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이 나라는 것은 하나의 자리로서 삶이 나아진 곳이다. 그리고 그 삶을 선물로 받은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갚아 나가야 되는, 삶을 또 살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름이라는 선물을 받은 나는 그 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또 나만의 고유한 삶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겹쳐진 맞장 맞물려서 주어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간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나로서 이렇게 주어진 삶을 가지고 자기만의 새로운 삶을 일구어내는 이러한 목도리를 짜나가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나, 너, 또 누구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임자 또는 주체들을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삶이 이제 이렇게 그 사름이라는 것과 사름이라는 것과 지음과 또는 누림 그리고 이렇게 맞짱 맴돌이와 같은 삶이라는 얼개로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람 자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여기서 해드릴 수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몸이냐 마음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가장 쉬운 대답은 사람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대답하는 겁니다. 두 발로 걷는다, 손을 사용한다, 말을 할 줄 안다,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전통적으로 가장 흔히 쓰여온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가장 근본적인 특징인 물음을 물을 줄 아는 것, 저는 이것을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아는 생명체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사람을 규정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물음을 물을 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음을 묻는 종류에 따라서 사람이 아주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사람을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물음의 종류에 따라서 대답도 천차만별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이제 시집이라는 관점에서 시집살이, 종살이, 귀양살이, 벼슬살이, 피난살이, 처가살이, 더부살이 또는 뭐 우리가 직장살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또는 말을 할 줄 아는 말살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순간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사람의 본질을 규정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걸 다 포괄해도 결국 우리 사람이 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물을 줄 아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나머지 모든 대답들은 그냥 사람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좀 피해가는 방식으로 일단 답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살다라는 것을 좀 더 이제 두 번째로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사르다라는 말로 정의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살다라는 낱말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야, 제 옷이 오늘 좀 그 푸른빛이 좀 살아 있나요? 네, 이렇게 생생하게 어떤 모습이 도드라지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살다이죠. 본디 생긴 모습이 불꽃처럼 피어나서 뚜렷하게 드러나 있을 때 그것이 살다입니다. 또는 사람이 어떤 신이 나가지고 흥이 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이제 살아있어? 요즘 걔는 어떻게 지내니? 그럼 걔 좀 살아있어. 어떤 일을 하느라고 바쁘고 그 일도 흥미롭고 이럴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위기가 살았다 이럴 때도 씁니다. 무르익었다 이런 뜻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또는 어떤 것이 그림 이런 것들이 힘차게 뻗어나갔을 때 이때도 살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살다라는 것은 어떤 밑바탕 위에서 그 도드라지게 두드러 나오면서 어떤 것이 그것이 그것 다움 나의 경우라면 나의 나다움이 활짝 피어난 모습 이것이 바로 살다이군요.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물음을 적극적으로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나의 대답을 내가 제대로 찾아 나가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살아있는 거군요. 내가 살아있는 그 모습이 묻는 물음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물음은 나의 사람으로서의 본질이고 그 물음에 대해서 내가 빠져있고 몰두해 있고 몰입해 있고 그 몰입해 있는 물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답을 지금 나름대로 찾고 있다면은 나는 그 순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건축에 적용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에 적용할 수도 있을 테고 친구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그때마다 내가 그것들의 어떤 본질을 또는 제대로 된 모습을 나의 나다움을 거기서 잘 구현하고 있다면은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삶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나가 나다움을 제대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또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 버렸군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을 좀 해서 두 번째 비디오 클립에서 마저 설명을 좀 하고 본격적으로 물어볼 때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